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김현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우리는 결합의 결합관계를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자산의 증가와 어떠한 경우에 자산이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자산이 증가되고 어떠한 경우에 부채가 증가되는지 칠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차변에 그리고 여기가 대변입니다. 이렇게.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여러분,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갚을 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품을 1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라고 한번 가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상품 10만 원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뭐가 됩니까? 증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듯이 상품을 외상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고 싶어요? 외상으로 샀다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뭐라고 하느냐? 매입채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붕괴도 우리 시험 15회 때 나왔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상품이에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면 상품이라는 자산은 뭐가 되고 증가가 되겠고 갚을 거니까 매입채무라는 부채도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부채도 뭐한다? 증가. 이렇게 하나를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상품이 아니라 무엇을 샀느냐? 비품을 샀습니다. 제가 컴퓨터, 노트북을 10만 원 주고 샀다. 아니면 책상 의자를 하나 10만 원 주고 샀다. 이렇게. 그럼 비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되겠고 이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는 뭐라고 하죠? 미지급금이라고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반드시 구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뭐예요? 채무는 매입 채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품을 외상으로 샀다면 뭐래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뭐합니까? 증가합니다. 자, 세 번째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현금 10만 원을 차입하다. 현금 10만 원을 차입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뭐가 되느냐? 현금이라는 자산은 뭐가 되느냐? 증가가 되겠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됩니다. 그죠? 현금을 차입했으니까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뭐 할까요? 증가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요 세 가지는 자산이죠.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자산에 뭐예요? 증가가 발생하겠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도 부채, 미지급금 부채, 차입금도 부채니까 이 세 가지는 갚을 거니까 뭐예요? 부채가 뭐 한 겁니까? 부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부채는 어디서 증가한다? 대변에서 증가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부채는 어디에서 증가한다? 대변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서 세 가지를 예를 들어봤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어떠한 경우에 부채가 감소되고 어떠한 경우에 자산이 감소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겁니다. 요 빨갱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죠. 이 세 가지는 갚을 거니까 뭐가 될까요? 부채가 뭐 한 겁니까?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부채가 뭐 했다? 증가됩니다. 그러면 언제 부채가 감소될까요? 갚았으면. 갚으면 부채가 뭐 하겠어요? 감소하겠죠. 이건 갚을 거잖아요. 갚을 거. 부채가 증가하면. 이걸 갚았다. 매입 채무를 갚았다. 미지급금을 갚았다. 차입금을 갚았다. 그러면 부채가 뭐 할까요? 부채가 감소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차변과 대변입니다. 이 매입 채무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에 매입 채무가 감소되겠죠. 우리 시험에 15회 때 나왔던 거죠. 매입 채무 1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다면 뭐가 될까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뭐가 될까요?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또한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무슨 예금이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당좌 예금 10만 원만큼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요.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겠고, 만약에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발행했다면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뭐한다? 감소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미지급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되겠고, 대금은 역시 현금 또는 당좌예금.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수표 발행했다. 당좌예금 되겠고요. 세 번째,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다고 그랬으면 대변에 현금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세 가지죠. 요 세 가지. 그죠? 얘는 뭐가 될까요? 부채가 증가합니까? 부채가 감소합니까? 부채가 감소합니다. 이유는 갚았으니까. 결론, 부채는 어디서 증가합니까?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되겠고, 부채는 차변에서 뭐한다?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되셨죠? 그래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렇게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자산이 증가되고 어떠한 경우에 자본이 증가하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기업은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조달합니다. 그죠?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조달하니까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엇이 증가한다?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합니다. 10만 원을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되겠고, 그리고 현금을 조달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도 뭐가 될까요? 증가가 되겠죠. 그죠?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는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사채라는 증서를 발행해서 자본금을 조달하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조달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채를 발행해서 여기서 사채는 회사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깍두기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는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권자들에게 사채를 발행하여 현금을 조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죠.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분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사채를 발행했다면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증가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현금을 조달받았으면 현금이라는 자산도 뭐합니까? 증가되겠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두 가지.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 사채를 발행해서 자본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채는 뭐예요? 부채의 증가입니다. 왜? 3년 만기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갚아야 돼. 3년 후에 갚을 거니까 부채가 뭐 하는 거죠? 증가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요. 요건 이 사채는 개별 파트에서 우리 부채 파트에서 사채는 반드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시험에 꼬박꼬박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사채 발행 가격을 물어보는 문제. 사채를 발행했을 때 매년 사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했을 때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이 이자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주식을 발행했으면 자본금이 증가되겠고, 사채를 발행했으면 부채가 증가되겠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 자산의 증가와 이 수익의 발생에 대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제가 수익의 발생입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현금을 받았습니다. 10만 원. 예를 들어서 자, 현금 하나만 쓸게요. 현금을 10만 원 받았습니다. 뭘 받았느냐?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럼